오늘 시장 결국은 원웨이 하방 조정 부분이 좀 컸습니다. 어제의 기대감, 꼼수가 좀 있었고 오늘은 영락 없이 개인 투자자의 반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장을 보면서 제가 하루 종일 라이브에서 리딩을 잡으면서 걱정을 했던 것은 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제발 좀 수익 쪽으로 돌아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렸던 하루, 좀 어색했던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는 정도의 일부적인 부분의 만기 이후에 포지션 변화가 좀 일어날 때까지는 숨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하지만 이런 힘든 데일수록 이슈앤토크를 통해서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오늘의 이슈앤토크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2000선이 결국 붕괴가 됐죠. 지킬 수 없다라는 어제의 멘토들의 얘기였었는데요. 북한 리스크, 그 다음에 금리 문제 또한 3월 동시 만기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드디어 신고가 행진 부분을 또다시 한번 뚫어내는데 역시 우리 개인 투자는 좀 따라가기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대륙발 훈풍이 이 미세먼지처럼 주가의 우상향 쪽으로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불어줄까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 조작 근절 발언과 함께 오늘 안철수 테마주가 급락이 나왔고 코스닥에서 투매 현상들도 오후장에 좀 발생이 됐습니다. 과연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정치적인 이슈로만 봐야 될 것인지 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죠? 부정적인 얘기밖에 좀 없습니다. 결국은 속임수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은 긍정적으로 훈풍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팔자세 때문에 2000포인트를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북한발 리스크 그리고 또다시 목요일날 예정되는 동시만기에 대한 포지션 변화 때문으로만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불안 심리를 공포로 오히려 승화시켜서 승천하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이상로 멘토 오늘 장 어떻게 보였어요? 안 좋게 봤습니다. 안 좋게 봤고요. 지금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만큼 지금은 다시 한번 더 김정은발 악재가 도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에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봤을 때 항상 D-Day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국지도발성 제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계속적인 시장은 공포 심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일어나야지만 이 악재 자체가 해소되는 국면이 나타날 확률이 저는 좀 높다고 좀 보고 지금은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를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쿼드러블 위칭 데이죠. 그만큼 제가 영어 발음이 조금 약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 지금 목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훈풍이 한번 불어주려면 바로 그날 있을 금리가 어떻게 인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동결이 될 것인지 여부가 지금 남아있는 호재 중에 호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장에는 호재는 없는 국면이죠. 하지만 이것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집중하십시오. 바로 1980포인트 지지 여부를 꼭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980포인트에서 지지부진하게나마 지지가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로 멘토 1980포인트 지지를 만약에 하지 못한다라면 일단 보수적으로 현금을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현금 비중을 조절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맥점, 바로 1980포인트 지지점인데요. 외국인의 랠리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1980포인트까지는 지지를 해줄 수 있었고 만약에 지금 매도세가 강해진다면 추세적인 이탈로 잠시 봐야 되고 다시 그 하방이었던 1940까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자리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가 1980 부분까지는 지금 흔들리지 말고 뚝심 가지고 일단 계좌를 홀딩해보자라는 전략을 좀 주셨고요. 하지만 이제 이탈 나올 경우는 현금을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최하단 부분을 이제 전략적으로 잡으시는 게 이상로 멘토는 1940포인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상로 멘토 지금 금리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금통위 금리 결정 부분이 이제 동시만기에 좀 되어 있단 말이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상 최저치하고 이제 0.2% 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단계 정도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2월 달에 우리가 금리 동결이 될 때만 하더라도 시장 3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어느 정도 좀 조성이 됐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글로벌적인 분위기 자체는 뭐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미국도 미친 짓을 하고 있죠. 그만큼 돈을 찍어내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구로다 하루이코를 총재로 내세우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당성을 지금 가하는 거죠. 지금 양쪽 하나는 정당하다라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더 이어가려면 역사적인 최저치가 지금 0.2포인트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역사적인 최저치까지도 한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게 남은 호재거리 중에 호재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금리 인하 쪽으로 전략을 잡으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양손 모멘토. 네. 금리 동결입니까? 인하입니까? 인상입니까? 저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두 분 다 인하죠? 네. 그럼 전 동결로 봅니다. 내기하시죠. 왜 그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내기를 하시죠. 일단 결과만 가지고. 그건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요. 어떠십니까, 두 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치맥 콜? 결과 나오면? 네, 콜.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두 분은 인하 쪽으로 결국 마지막 카드 최저치 부분까지 다시 한번 갈 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사실 타이밍은 맞아요. 그런 상태인데 두 분이 인하 쪽을 보셨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여론과의 반대급부로 또다시 동결로 간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직 개편법이 지금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에 저는 동결 갔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기면요. 두 분한테 하니까 우리 연출진하고 저하고 그다음 시청자분들도 상암동으로 그날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쏘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양손 모멘토. 네. 결국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갖고 지난번에 전략을 잡아줬을 때도 그대로 지금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보셨을 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일단 원웨이 하락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갭상승된 부분 그리고 해외 시장의 갭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좀 반대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제 문제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인데 바로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좀 눌러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들이 콜 쪽으로 많은 포지션들이 몰리면서 외국인들과 또 개인들 간의 그 포지션 대립,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깡통 디데이를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개인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제한을 시킨 것은 사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라 사실 개인 투자들이 좀 과된 욕심 때문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그러면 현재 시장이 계속 떨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다시 올라갈 것이고요.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970포인트부터 1980포인트 수준이고 그리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 세 업종, 대표적인 주도 업종들이 있었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조정을 받을 것이지 뭐 시장에는 큰 영향을 일단은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은 3월 달에 있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포지션을 조금 스프레드 물량들을 차월물로 좀 넘겼다라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요. 3월 그 선물 쪽에 미결제가 마이너스 5,800개가 좀 축소가 되었고 또 6월 모레는 29,000개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베이시스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3월 달 몰과 그리고 6월 달 몰과의 베이시스가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스프레드 물량들을 롤오버를 해서 계속 지금 시장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다만 이번 주 목요일 날에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지가 좀 됩니다. 이번에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 있죠. 이번 3월 달에 결산 배당이 있기 때문에 또 차익 거래에 대한 매물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지금 FTSE 지수 리밸런싱이 좀 나타나면서 15일까지 삼성전자의 매물이 30만 주가 출회될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한 또 가능성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뱅가드 ETF 벤치마크 변경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뭐 불안감이 또 계속 상존되고는 있지만 현재 시장은 그렇게 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의 변동성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위축되지 말고 만일 안에 북한발 악재로 시장이 빠지거나 혹은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은 오히려 저는 목요일 오후장과 그리고 금요일 배팅 찬스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론 멘트는 1980까지는 홀딩을 하지만 그 이탈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했는데요. 양순모 멘토는 지금 1970에서 80밴드 정도의 지지력이 나올 것이다.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기를 전후로 해서 당일이나 또는 금요일 날에 저점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 그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공격 앞으로 또는 신규 매수를 들어가자. 그렇게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저도 서두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 투자자들의 상방 포지션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참 걱정이 된다. 우려감이 좀 더 앞섰는데요. 좀 누군가가 그런 것을 저에게 상담을 한다면 좀 답변을 시원하게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두 분 다 모두 일시적인 지금 조정 양상을 보자. 그래서 1970에서 80포인트 지지력 여부 체크하자. 그리고 만기 이후에 신규적인 진입 포지션 보자라고 했고요. 이상록 멘토의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194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 공격 앞으로라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지수 때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지수 쪽에서는 1차 지지력이 1970에서 80대를 많이들 언급하고 있으니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과연 외국인들이 나흘째 유가증권 시장의 조정 부분도 보였지만 코스닥 시장의 매도 압박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왕성한 식욕을 보이고 있다가 현재 최대치로 외국인 비중이 증가된 코스닥이 셀트리온이 현재 거래 장지가 되면 시가총액 상위권들이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 양순 모멘토. 일단은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요. 일단 뭐 경기 방어주 그리고 실적 성장주들이 좀 많이 대거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 불황이다. 혹은 시장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인 코스피는 사실 못 가는 것이고요. 오히려 반발적인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코스닥 쪽에 대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에 거의 다 몰려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사랑 그리고 저도 코스닥 사랑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들에게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외국인이 산다 그리고 사더라도 너무 많이 산다. 자, 2011년도 700포인트까지 시장에 갔을 때는 시가총액이 110조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40포인트에 있는 이 코스닥 시장이 약 120조 이상의 지금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이즈도 비대해졌고 또 유상증자나 또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지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셀트리온이 지금 거래 정지가 21일 날에 풀립니다. 결국에 21일 날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한미 키리졸브 훈련이 종료가 된다. 그렇다면은 미군이 그 항공모함이 빠져나가면은 또 북한발 또 악재가 다시 터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도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미국 항공모함이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한반도 근방에서 계속 잔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외국인들이 계속 포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관 투자들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포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코스닥이 550포인트를 뚫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21일을 좀 기점으로 코스닥이 한 550포인트는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기를 왜 20일 전후로 얘기하시는지 저는 대략 눈치가 채는데 오늘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나흘째 매도 압박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4일 연속해서 지금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으로 집중력을 피고 있는데요. 이상로 멘토 네. 현재 상단 부근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지배적이지만 아니다. 결국은 단기 과열 국면에 들어와서 이 외국인들 자금이 어느 게 자금인지는 파악이 됐고 그에 따라서 조정 양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코스닥? 네, 일단 앞서서 지금 양순모 멘토가 상당히 경제학자의 느낌으로 말을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2009년도 중반쯤에 우리가 최고치인 어느 정도의 550포인트를 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본다면 세월이 10년이 넘게 10년이 아니고 4년, 5년이 지났죠. 물가는 우리가 이만큼을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코스닥은 550포인트가 안 되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아직까지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전차 군단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매수세가 좀 몰렸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코스닥은 언제나 우리 곁에
500포인트의 모습으로 항상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 일단 정책적인 과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정책적인 부분이 먼저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셔야 되는 게 시세적인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어느 정도 지금은 상단 자체를 계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악성 매물로 출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이만큼 흘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파를 하지 못한다. 그것은 매집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손바뀜의 자금이 아니라 지금은 신규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홀딩을 하신 전략, 그리고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수급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시총 상위주들이 주춤거리는 와중에도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평균적인 키 맞추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돌파를 하는 순간에는 다시 한 번 더 시총 상위주들이 숟가락만 살짝 들더라도 장은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셀트리온이 쉬고 있습니다. 쉬는 와중에도 코스닥이 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돈의 분포 자체가 코스닥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시총 상위주를 주춤하고 있는 순간에 키 맞추기가 끝나면 코스닥은 다시 한 번 더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그 거래 정지 풀리면서 언제 들어오죠? 거래수가 양성 모멘토나 뭐 이상 모멘토. 셀트리온이 21일 날부터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들으셨죠? 20일 전후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데, 시가총액.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550원만 이게 아니라 이제 800원 달라고 하면서 위쪽으로 지수로 뽑아낼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일단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지금 외국인 투자들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왜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개인 투자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바로 외국인 거고요. 그리고 이 검은 색깔이 바로 기관 투자들의 그 매매 추이입니다. 근데 이 동향을 한번 놓고 보면요. 결국 지수의 바닥이었던 자리에서 개인들이 가장 주가의 물량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물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수가 천천히 올라오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물량들을 모아 나가는 모습이고, 더불어서 개인 투자들은 우르르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개인 투자자 결국에는 고점이 다 온 것이 아니냐 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오히려 매집 국면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아닌가 하면서 또 다시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죠. 바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정지를 시키고 그냥 포지션, 그냥 홀딩, 그냥 옆으로 그냥 횡보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맞아요.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인 투자들이 또 다시 팔기 시작합니다.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쉬어버리니까 개인 투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쳐서 나 매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벌써 시장에 나간다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딱 이 기회를 틈타서 지금 누가 들어옵니까? 기관 투자들과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찍히고 있는 것을 지금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동향을 코스닥 쪽으로 한번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사고 있는 주체와 팔고 있는 주체 뚜렷하게 보입니다. 개인 투자들은 계속해서 팔죠. 외국인들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까지도 코스닥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치고 들어옵니다. 이번에 오늘 여의도에서 이런 그 설명회를 했습니다. 코스닥과 그리고 코넥스 이번에 제3의 그 벤처 투자 부흥을 위해서 그 시장에 대한 설명회를 이제 갖췄었는데요. 앞으로 코스닥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뭐 정부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 계속 시작을 할 것이고, 더불어서 오히려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셀트리온이 거래 정지가 풀리는 순간부터 시장은 쏘고 올라간다. 그 부분들을 좀 대비하면서 같이 쏘고 올라갈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 좀 더 사줘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손절성으로 잠깐 올라왔다거나 손절성이나 약수익 구간에서 이렇게 팔고 나갈 게 아니라 코스닥은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돈 벌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시고 계속 또 지켜보셔야 되고 코스닥이 오르는 와중에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불안한 점은 바로 앞서서 갭이 상당히 많이 떴다는 얘기죠. 갭이 많이 떴다는 것은 그만큼 흔들기가 조금 더 가능하고 가격적인 공백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장중에도 변화치가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 우리가 인고의 세월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5년을 버텼고 지금 조금만 더 며칠만 버티면 되는데 이 시간 자체를 참지 못하고 판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좀 더 홀딩 하셔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안주 쪽으로 유가증권 시장은 코스닥 쪽을 조금 눌림목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는 시점인가 두 분의 멘토의 의견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있으면 살아있네 상로님 인포뱅크 그리고 소리바닥 각각 비중이 20%인데 상담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인포뱅크 1150원입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수익권인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개별주 양상에 따라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가 올라왔던 모습이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추세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을 해드리는데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추세선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추세선 2개 정도가 보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끊는 자리를 자세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오버히팅이 좀 된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시세를 줄 때 하단에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쯤 쉬어가는 구간이었고 거래량 조차 어느 정도 분출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의 맥점 그리고 저항 구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추세를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이평선을 따라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국면이죠. 다시 한 번 더 매집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겠고 다시 거래량은 다시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있던 이 음봉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터는 물량이 아니라 지금 매집을 했지만 어느 정도 눌리는 물량이라고 좀 계산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없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지지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위에 선을 제가 한 개 그어놨는데요. 네. 12,500원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하단에 있던 1,700원을 저항 구간으로 지지 구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1,7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하단 밴드로 조정을 하시고 목표가는 1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시청자분? 결국은 1,700원도 익절 구간에 들어갑니다. 수익 구간에 들어가니까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보셔야 된다. 살아있는 우리 이상로 멘토가 좀 언급을 해줬는데요. 결국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오늘 역시 젊은 분들의 길을 받고 있어서 그런가 역시 수익 구간인 종목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성 모멘트를 통해서 소리바닥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0원의 비중이 20%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어린 왕자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소리바다는 지금 모멘텀이 총 2개가 나눠져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음원 가격에 대한 인상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S4에 이제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지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에 소리바다가 이번에 또 같이 이제 수혜를 받아서 또 최근에 뭐 상한가를 들어갔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모바일 인터넷 전화 그리고 S4에 과연 이 부분들이 탑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수혜가 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아까 일전에 말씀하셨던 방금 인포뱅크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차트상으로는 괜찮습니다. 뭐 크게 주가가 이탈된다고 하면은 쉽게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2,0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실적 악화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한 22,700원 정도 수준이 온다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좀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또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또 중간중간에 계속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소리바다 일단은 실적 악화 부분이 발생됐고 2,000원 부분 강력히 지켜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단기적인 급등 부분이 나올 경우 이제 2,700원 돌파 여부 나왔을 때 2,700원 부분에서는 이제 고점 매도 전략 하자라고 했는데요. 도대체 이 소리바다 어디서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가장 많이 봤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 중에. 누구야? 우리 방송에서 나가지 않았는데?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가 신고가 행진 계속 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발빠르게 이제 기관 쪽의 매수세가 좀 강화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륙박 훈풍. 과연 황사와 미세먼지는 훈풍 별로 안 좋거든요. 악풍인데 이 소비 관련주는 주식에서는 훈풍이란 말이죠. 이상로 멘토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잠시나마 경제학자의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산업생산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중국의 산업생산지수죠. 중국의 산업생산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그 가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연일 그런 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미국 증시는 도리어 상승을 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대신 중국 증시는 한 1% 정도가 빠지는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도 엄연한 어느 정도의 국가적인 정책 자체가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한번 보신다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수출 일변도는 나가기에는 지금 부담이 된다는 거죠. 산업생산 지수가 줄어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신다면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 내수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중국 안에서도 정책적인 변화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지수 폭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 기조가 한동안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의 내수 확대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산업 생산 지수가 낮게 나왔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보다는 지금은 내수 쪽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하다. 대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실적이 동반되지 않았죠. 지금은 기대감이 오른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기준에선 시장 부분도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 관련 쪽에서는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네. 이 의견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닉이라는 종목을 맨 첫 시간에 추천을 네, 드렸었는데 매수가에 미도달하고 지금 다시 34,000원대까지 지금 돌파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닉이 과연 실적이 나고 있을까요? 실적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끼어 있는 거는 그냥 기대감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파라다이스가 지금 제조 워커힐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물론 잘 되겠죠. 하지만 우리 예상치보다는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아직까지 실적은 조금 미지수가 아닐까. 그럼 여기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눌릴 때 그리고 중국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갈 때 그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게 더욱더 좋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은 상승 출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긴급 속보까지 전해드리겠고요. 양수 모멘토 소비 관련주 중국 관련 이제 양회 종료된 내수 부양 쪽에 관련 정책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좀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국내 내수 관련주 쪽도 오히려 좀 뭐 어차피 중국 내수주라든지 뭐 국내 내수주는 거의 뭐 비슷할 텐데요. 일단 뭐 중국 양에 대한 핑계로 일단은 뭐 움직이는 거 결국 상승 모멘텀을 찾기 위한 좀 발빠른 움직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승에 대한 먹잇감이 없다 보니까 상승 모멘텀을 좀 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뭐 중국의 뭐 GDP 성장률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GDP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GDP 성장률 자체가 계속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내수 관련 업종 그리고 물가 상승률과 강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뭐 음식료 쪽과 유통 쪽 이렇게 좀 추세 쪽으로 좀 많이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시장의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 내수 관련주들이 움직임도 물론 안정적으로 보여지겠지만 오히려 밑바닥에서 경기 민감주들 경기가 살아나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 종목들은 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좀 추세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셔도 되겠지만 오히려 좀 수익률 게임을 좀 하시면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내수 관련주보다는 좀 경기 민간주 쪽 또 관심을 가지셔도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양손 모멘토 탁 집어주죠. 탑픽 종목 좀 찍어주시죠. 사실 뭐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빙그레라는 종목을 좀 뽑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에 올라와 있고요.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13만 원이라고 하면 또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사실 뭐 1% 뭐 내가 뭐 1,000원짜리 산 주식 뭐 1% 오르거나 뭐 13만 원짜리 뭐 사가지고 1% 오르거나 수익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격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만약에 저는 빙그레가 한 21선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장중에 뭐 이번 만기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 한번 쫙 눌러주신다면은 그때는 또 베팅 찬스라고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마 그 가격은 한 13만 원 수준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중국 소비 관련주 쪽에서 빙그레를 양수 모멘토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오늘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거 뭐 이렇게 급하게들 가셨는지 좀 하단에 나가야 될 자막 종목군들을 다 얘기해 버려갖고 이상로 멘토는 탑픽 종목 제닉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확인했으니까 다른 종목 뭐 없어요? 네, 제닉입니다. 제닉입니까? 실적 안 좋다고 해놓고? 네, 맞습니다. 실적은 안 좋습니다. 네. 실적 안 좋고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요. 실적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반등 국면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걸 먼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제닉은 실적이 안 좋았죠. 하지만 작년에는 어떤 일이 제닉에 있었냐? 바로 중국의 홈쇼핑에 진출했거든요. 그러면 홈쇼핑 지출 원년은 바로 2012년이었고 2013년은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홈쇼핑에 대해서 한 게 뭐 채널 뚫는다, 많은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지금은 분명히 기대감에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제닉을 다시 한번 더 기대감에 눌림목 패턴에 의해서 한 번 더 매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중국 소비 관련 쪽에 빙그레와 제닉을 탑픽으로 잡으셨는데요. 제가 빙그레 딱 하니까 끝나고 나가면서 방송 끝나고 나서 붕어 싸만코 요즘 광고 보면서 저거 뭐야 도대체 붕어 싸만코 새로 바뀌었다니 맛있을까 했더니 결국 빙그레 거네요. 네. 붕어 싸만코 때문이라도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저도 빙그레를 매수 포지션을 한번 잡아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테마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작전 세력과의 전면전 시행을 하고 음지에 있는 자금들을 모두 다 이제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테마주가 단기적으로 급락 부분 여파를 하한가까지 속출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건 저희 방송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개별적인 성격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간의 찌라시 쪽으로는 결국은 안철수 씨가 정치 쪽으로 행보를 못하게끔 막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주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가 조제, 정치 테마주, 인맥주라는 건 실적도 내지 못한단 말이죠. 이상로 멘토. 네. 과연 줄줄이 하한까지 갱했는데요. 어떤 내용 그리고 관련주들 전략 어떻게 펴야 될까? 지금 분명히 들고 계신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강의나 아니면 저의 회원분들한테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대감에 올랐던 주식은 기대감이 사라지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고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지 않더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시로 한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차트를 같이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YG엔터테인먼트거든요. YG엔터테인먼트가 10월 2일 날 108,7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뉴스로 나타낼 게 뭐냐면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시총 1조 돌파라는 뉴스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싸이가 빌보드 차트는 2위 대신에 지금 UK 차트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만큼 싸이 돌풍이 불어왔을 때가 바로 하단에 있던 눌림목이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기대감 실적으로는 여기에 반영될 수가 없죠. 왜냐? 당연히 결산분기에 포함되는 실적이고요. 그럼 여기선 기대감이 끝까지 찼을 때 맥시멈이 됐을 때는 뉴스로 나타났을 때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차트가 증명을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안내보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안내 같은 경우에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안철수 귀국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다는 양봉이 나왔고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 뭐냐면 그동안은 올랐다는 거죠. 귀국할 때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대감이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안철수 귀국으로 인해서 기대감은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더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구간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8만 원까지 가는 것을 보시려면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마주 그리고 안랩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차라리 좀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어느 정도 개별주에 좀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결국은 코스닥 쪽에서는 매매 트레이딩 관점을 봐야 된다라는 긍정적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상단이 550포인트를 네. 이제 뚫고 올라갈 것이다. 또한 양소 모멘토 셀트론이 이제 거래 정지가 증가됐을 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정치 인맥주 보지 말자라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정치 인맥주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여건은 바로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적이고 저평가고 그리고 재평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인맥 관련주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된다. 코스닥은 특히나 테마주 특히 정치 인맥주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양수 모멘토, 과연 이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실적도 가미되지 못하고 우리 전략 어떻게 분명히 지금 또 들고 계셔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뭐 하한가 들어간 거 뭐 내일 또 하한가 안 간다는 그런 또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일찍이 탈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예약 주문을 조금 좀 미리 그 사전에 하셔가지고 좀 대응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만약에 하한가가 만약에 나타나서 혹은 풀리더라도 이제 더 올라올 거 아닌가라고도 하셔가지고 또 버티다가 보면 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또 못 파는 경우가 분명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차트 깨졌고요. 그리고 펀더멘털상 이 주가의 추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실 종목들은 없다라는 거죠.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손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사실 개인들은요, 가격이 비싼 주식보다는 좀 싼 주식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단 몇 가지의 이슈와 모멘텀에 주가가 들쑥날쑥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수익도 줄 수 있겠지만 나에게 큰 손실로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분명히 또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2007년도 이후에 투자 주체별 평균 매수 단가를 한번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10,000원 이하의 가격들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건 많은 시청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의 평균 단가를 보니까요. 약 한 4만 원 수준대의 종목들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를 하실 때에도 너무 싼 가격들 그리고 가격이 작은 종목들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너무 선호하시기보다는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좀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정치 인맥주라는 것은 결국 실적이 바탕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긍정적으로 올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이 동반할 수 있는 대세 상승 랠리라는 유동성 장세라는 언급들이 좀 더 지배적인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보다는 좀 더 좋은 종목, 안전한 종목으로 좀 매매 트레이딩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 김도영이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